오늘의 핫 테마는 STO 테마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STO, 즉 토큰증권의 법제화 기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STO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동안 법제화 시기의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해왔는데요.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STO 법제화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금융당국도 구체적인 제도와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TO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T센 글로벌입니다. IT 서비스 전문 기업인 IT센 글로벌은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13.28%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핑거입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인 핑거는 오늘 1.9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STO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IT센 글로벌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IT센 글로벌 오늘 51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 같은데 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상승 흐름이 저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테마 STO에서도 이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TO의 직접적인 내용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STO 테마주들이 오늘 골고루 강세를 보인 이유는 메타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 현재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빠르게 주요 법안으로 좀 정책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하면서 빠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안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정치 관료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아무래도 부각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달러 패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이는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 관료들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목적은 자본의 통제나 유출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자, 당연히 뭘 위해서다? 달러 패권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숫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캡처를 해온 겁니다. 미국의 지금 재정 부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3경 6,800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여기에 대한 재정 부채 이자가요.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2023년 4분기 때는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이자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비를 넘어갔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부터 도지라는 정부 효율 부서를 앞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을 자르고 그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도 1년에 8%씩 4년 동안 절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냐면은 국채 발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요. 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미국 국채 통화 신뢰도가 부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브릭스 국가들과 지금 사이가 어때요?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 국채의 최대 고객이 브릭스 국가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팔고 금 사고 있습니다.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즉 국채 입찰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묘안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계속해서 이 재정 예산이 줄어가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예치된 달러 자산들이 있죠. 그거를 1대1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을 할까요? 미국 국채를 사서 안전하게 이자를 나오게끔 로직을 만들어 놓죠. 즉 이 브릭스 국가들이 고객에서 이탈을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미국 국채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묘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료들이 이야기를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달러 스테이블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샌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코인 관련된 테마의 붐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은 스테이블이 정부 관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넥스트는 바로 ST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TO가 뭘까요? STO. 어렵지 않습니다. 토큰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어떤 높은 빌딩을 토큰 증권화 시킨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죠. 우리가 일본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를 스위프트 은행을 통해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도 발생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될, 구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일본 자체에서 이 어떤 하나의 빌딩을 STO, 토큰화 제너레이션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지분을 0.00001%를 그냥 토큰만 사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일본의 빌딩, 상업 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혁신 금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레리 핑크 회장님이십니다. 자, 블랙록의 CEO죠. 블랙록은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입니다. 일경이라는 어마무시한 자산을 운영을 하는 자산운용사고요. 거기에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금융의 최종 진화 형태는 토큰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회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분이 불러오는 지금 센세이션한 그런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분이 어떤 역할을 지금 최근 했느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 1월 10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현물 ETF 같은 경우는요. 다년간에 계속 SEC에서 불발을 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왜 통과가 됐냐면 요 분이 블랙록의 CEO인 요 분이 블랙록에서 ETF, 현물 ETF를 신청하자마자 그 해 다음이 지나자마자 승인이 된 겁니다.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정치권의 로비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 뭐예요? 금융투자 시장의 최종 진화 형태는 STO가 될 거다. 즉, 이 가상화폐, 코인 시장의 가장 마지막 테마는 저는 STO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타이밍상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야, 또 주식 이야기 하는데 왜 또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기회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가 굉장히 그동안 오래 많이 올랐는데 특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때 잘 안 보이죠? 로그 차트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100배 올랐습니다. 자, 언제마다 올라가냐? 이 제가 빨간색 세로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반감기입니다. 자, 반감기는 4년마다 10분마다 블록을 하나씩 채굴하는데 나오는 보상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게 4년에 절반씩 줄어들어요. 자, 공급은 계속 감소를 하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을 하겠죠. 자, 근데 그 패턴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반감기가 나오고 나서 6개월 뒤부터 항상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4월 19일, 작년 4월 19일 반감기 있고 나서 10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동일한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사이클의 고점이 나오냐면 반감기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항상 고점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즉 올해로 따지면은 10월이 고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2021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났죠. 근데 이번엔 조용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언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더 이상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
코인 관련 테마주로 자금 흐름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언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저는 한 6월 정도에 STO 쪽이 뛰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2021년도 때 반감기 사이클의 가장 후반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시즌이 종료되기 4개월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반감기 사이클의 시즌 종료는 11월이었어요. 그 4개월 전은 뭐 7월부터 11월이 되겠죠. 자, 그때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21년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테마가 NFT입니다. 이때 NFT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소외됐어요. 자, 보시면 위메이드는요. 단 3개월 만에 시즌 종료 3, 4개월 전에 800%가 올라갔고 위메이드 믹스는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 반감기 사이클 후반, 자, 시즌 종료가 되기 3, 4개월 전에 보여준 행보입니다. 저는 21년도에 NFT라고 이야기를 지금 드렸지만 24년도, 25년도는 ST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핑크 회장의 입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IT센 글로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STO 쪽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플래티넘 같은 금속들을 실물 자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금을 거래를 한다면 조금 예를 들어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금을 우리가 이렇게 갈아서 모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지갑에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물 확보를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들, 거래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토큰으로. 그것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단위로요. 자, 그래서 이 센골드 같은 경우 실제로 실물 확보를 잘 해놓은 상황이죠. 100% 이상 해놓은 상황이니까 되게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STO 붐이 왔을 때는 STO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 차트상에서 보면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터졌냐면 요 고점 아닙니다. 여기서 터졌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제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놨는데 최근에 주가가 쭉 하락 나오다가 어디서 이 매물대 공략이 나와요? 이 매물대 중심에서 공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돌파하기 직전이죠. 자, 만약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적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STO 관련된 그리고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시기가 일정상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IT센 글로벌을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전략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자, 목표가를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를 9,400원으로 잡아드려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5,900원을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또 정치권의 STO 법제화 흐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STO 테마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급등에 나왔었던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9,400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9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게 되셨지만 또 장중에 어떻게 바로바로 대응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대응법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STO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핑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수급이 많이 몰리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사실 말씀드렸었던 큰 맥락과 비슷합니다. STO 사업을 하는 쪽은 결국에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피 맞추기를 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IT센 글로벌의 그 자회사인 센골드처럼 실질적인 STO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현금을 벌어들이거나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AI 기반 기술 그리고 STO 기반 기술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사스 사업 모델을 2025년에는 결국에 확장성을 조금 키우겠다.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가 굉장히 잘 해놓은 게 뭐냐면 고객층들을 상당히 많이 잘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STO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는 이제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긍정적인 재료들을 많이 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길게 추세 상단 우하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가 그 구간들을 뚫어내고 나서 현재 이 위에서 조금 수렴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큰 추세로 봤었을 때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비트코인 어떤 상승 사이클 여기에 더해서 STO 관련된 호재 이런 것들도 같이 기대를 해봤을 때 지금 여전히 매수하기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으로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